네,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지금부터 TR90를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로리 제한식에 집중하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TR90를 하는 동안 점심에 일반식을 드시게 되는데 그 음식의 구성이 중요합니다. 너무 적은 양의 칼로리를 드셔도 또 너무 많은 양을 드시게 돼도 안 됩니다. 충분한 영양소의 밸런스가 맞아야 합니다. 기름기가 적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짜야 합니다. 삼겹살 같은 고기는 어떨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지방이 너무나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닭고기를 드시게 되면 닭가슴살 쪽으로 드셔야 합니다. 돼지고기는 안심을 추천합니다. 소고기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지방이 적은 부위를 드시고 지방이 많은 부위는 피해주세요. 갈비는 어떨까요? 지방이 많으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고기를 고르실 때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높은 쪽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야채를 고르실 때는 다양한 색깔의 야채를 준비하세요. 점심 일반식을 먹을 때 꼭 야채를 드셔야만 합니다. 일반식은 단백질, 야채, 그리고 탄수화물로 구성될 겁니다. 탄수화물 섭취량은 최대 반컵 정도, 즉 50g에서 100g 사이의 양을 드세요. 탄수화물은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서 쓰이며 근육 손실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꼭 탄수화물을 먹어주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흰 쌀이나 하얀 밀가루 등 정제된 탄수화물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기초대사의 속도가 무척 짧기 때문에 바로 지방으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꼭 먹지 말아야 할 탄수화물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설탕입니다. 딸기 등 과일에 들어있는 자연 당과는 달리 정제된 하얀 설탕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한 스푼이나 2테이블스푼의 오일을 첨가하셔도 되는데요. 캐놀라 기름, 해바라기씨 기름, 콩기름 등 포화지방산이 든 오일은 피하시고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등의 좋은 기름을 사용하세요. 이러한 좋은 오일은 지방을 새로운 에너지 소스로 바꿔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점심 식사량은 본인의 기초 대사량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평범한 체구의 여성이라면 500에서 550 칼로리를 드셔야 합니다. 보통 TR90를 하실 때 드시는 양의 쉐이크에는 200 칼로리 정도의 열량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함께 섞는 우유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드셔도 되는 열량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근육의 양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매일 섭취하는 칼로리의 양을 첫 4주 동안 그대로 지켜야만 기초 대사량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드시면 GI 지수가 낮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GI 지수, 즉 글리세믹 인덱스가 천천히 감소해야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제된 탄수화물 드시게 되면 쉽게 배고파지고 혈당 수치가 올라갑니다. 배고픔은 실제로 GI 지수에 따라 뱃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감자 같은 음식은 GI 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 대신 고구마를 섭취해야 하는 이유는 GI 지수가 낮기 때문이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운동을 하기 전에 고구마를 먹으면 근육 손실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40%의 단백질, 30%의 야채, 20%의 탄수화물 그리고 10%의 좋은 오일을 점심으로 드세요. 헷갈리시면 저울에 재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이제 TR90를 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 식사를 하기 20분 전에 fit 두알과 컨트롤 두알을 드세요. 저녁에는 두알의 fit과 두알의 컨트롤을 섭취한 후
20분 후에 쉐이크식을 드시면 됩니다. 우유에 쉐이크 한 포를 타서 먹으면 보통 21g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9g 정도의 단백질을 더 드셔야만 합니다. 물론 어떤 종류의 우유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가장 추천하는 우유는 저지방 우유나 무가당 두유입니다. 아몬드 우유에는 단백질이 더 적게 함유되어 있어서 주의하시고 꼭 뒷면에 있는 영양 성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하지 못하면 TR90의 유전자 리셋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할 때 단백질을 더 드셔야 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프로틴 부스트 한 스푼을 첨가해서 드시거나 삶은 달걀 한 개를 드시는 겁니다. 얼린 두부도 좋아요. 두부를 얼리게 되면 칼로리는 반으로 주는데 일반 두부에 비해 단백질 함유량이 2배가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팁들은 헬시클럽에서 이미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그들의 경험을 공유해 줄 겁니다. 보통 우리는 날씬한 사람은 살을 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우리 신체의 지방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지방의 비율이 25%보다 높다면 지방 감소를 시켜야만 합니다. 몸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체지방을 20% 이하로 줄이고 싶다면 쉐이크식을 아침과 저녁에 드시도록 하고 첫 4주 동안은 그 방법을 꼭 지키셔야만 합니다. 쉐이크는 식사 대용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비만 유전자에서 정상 유전자로 유전자 발현이 달라지게 만들어주는 에이즐락 과학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쉐이크를 빼고 안 드시면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결국 매 끼니를 꼬박꼬박 섭취해야 합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그 기간 직후 먹은 음식의 칼로리가 전부 지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뇌하수체가 하는 일입니다. 점심을 먹을 때 웬만하면 숟가락으로 먹지 말고 젓가락을 사용하세요. 그래야 천천히 씹게 됩니다. TR90를 시작하고 처음에는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뇌에서 새롭게 먹는 습관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더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뇌가 받아들이기까지 일주일에서 2주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프 스타트를 15일 동안 복용해야 시간이 지나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짜 배고픔 때문에 더 먹게 된다면 적응 기간이 더 길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많이 씹음으로써 뇌로 하여금 배가 부르다는 것을 느끼게 도와줘야 합니다. 더 많이 씹을수록 지방이 덜 쌓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사 시간은 적어도 20분 정도 이상은 되어야 뇌가 그 사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도 25분보다는 길어야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식사 중 물을 마시면 위산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특히 예전보다 단백질을 더 먹게 되기 때문에 충분한 위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산 역류를 겪거나 배에 가스가 차게 됩니다. 식사 전후 30분 동안은 물을 안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식욕 조절하는 좋은 팁을 알려드릴까요? 구운 아몬드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하루에 5알에서 6알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전에 몇 개의 아몬드를 드시면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배고픔은 물 섭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물 한 잔도 안 마셔도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은 만성 탈수증에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500ml보다 더 적게 물을 마시는 사람은 살도 잘 찌고 또 살이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TR90를 효과적으로 성공하려면 하루에 1.8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꼭 마셔야만 합니다. 10분에서 15분마다 물을 마시길 바랄게요. 몸속의 독소를 방출하려면 하루에 5번 이상 화장실을 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면 살이 빠지질 않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또 다른 팁은 건강한 소화력이 있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면 신진대사가 35%나 늘어납니다. 이제 잠자는 습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하루에 7시간 이상은 자야 다음날 편안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늦게 잠을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나오게 됩니다. 콜티솔이 나오게 되면 탄수화물을 먹고 싶다는 충동이 조절이 안 되게 됩니다. 제 시간에 자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운동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를 조금 멀리 대고 집까지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에 3분만 투자해서 매일 스쿼트를 하세요. TR90의 원재료들은 AMPK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줍니다. 이 유전자는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운동해야만 켜지게 되는데 TR90에 운동을 조금만 해도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주는 재료가 들어 있습니다. 굉장한 기술력입니다. AMPK 유전자가 켜지면 예전보다 조금만 더 운동을 했는데도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한 것처럼 인식이 됩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소금을 적게 먹는 것입니다. 나트륨은 삼겹살의 지방보다 더 위험합니다. 나트륨은 살이 찌게 하지는 않지만 두 가지 나쁜 점이 있습니다. 소금을 먹으면 식욕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더 먹게 되면 더 먹고 싶어집니다. 또한 식욕을 증가시킵니다. 한국식 찌개, 떡국, 비빔냉면 등에는 나트륨과 탄수화물이 다량 들어있어서 신체에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은 체중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짠 찌개나 국을 먹을 때는 젓가락을 이용해서 드시고 국물은 드시지 마세요. 젓갈과 김치는 피해야 합니다. 김치찌개, 라면 등이 가장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튀긴 탄수화물이 짠 국물에 있는 거니까요. 햄, 소세지, 베이컨 또한 많은 양의 나트륨과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TR90를 하는 동안에 외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당에는 많은 나트륨과 MSG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먹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간마다 먹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아침 8시에 쉐이크를 드세요. 그리고 점심은 1시쯤 드세요. 왜냐하면 소화액이 무언가를 소화시키려면 섭취한 후 5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은 6시에 쉐이크식으로 드세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50%나 낮아집니다. 그것은 6시 이후에 먹는 것은 2배로 먹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매일 저녁 7시 이후에는 웬만하면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간헐적 단식과 매우 비슷합니다. TR90 플랜은 에이즐락 기술과 간헐적 단식을 합친 것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식사 시간을 꼭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14시간 동안 소화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14시간 차나 물을 빼고는 공복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슐린 민감 지수를 조절하려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방이 분해됩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 지방 분해가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밥을 먹으면 인슐린을 더 자극해서 더 살이 찌게 만듭니다. 반대로 아침에 단백질이나 야채로 식사를 하면 인슐린이 높아지게 되고 살이 찌지 않습니다. TR90는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두통과 근육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지방의 세포에 붙어 있을 때는 중금속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 분해될 때 그것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방이 분해될 때 중금속까지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두통과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케톤 증상을 겪기도 하는데 근육 통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며칠 후에 좋아집니다. 물을 많이 마실수록 몸의 정화작용이 빨라집니다. TR90를 시작하면서 느끼는 가짜 배고픔 4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을 때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럴수록 탄수화물을 먹고 싶은 욕구가 치솟으며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수치를 낮추게 됩니다. 코르티솔과 세로토닌은 같은 방에 있지만 우울하거나 걱정되거나 속상하거나 누군가와 싸웠을 때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낮아지고 식욕 호르몬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감정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정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럴 때 또 먹게 되면 주로 뱃살이 찝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높은 일을 하는 사람은 배가 나오고 팔다리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배고픔의 원인은 물을 적게 흡수했을 때입니다. 물을 적게 먹으면 배고픈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만약 배고프다면 물을 충분히 먹었는지, 혹시 스트레스는 없는지 확인하세요. 세 번째는 씹지 않고 삼킬 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뇌가 먹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TR90를 하는 동안은 간식을 드세요. 만약에 바쁘면 아침 스낵은 스킵해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신체가 깰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칼로리를 적게 태웁니다. 점심 먹기 직전에 먹는 간식은 좋지 않습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식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점심을 1시에 먹었고 저녁이 6시라면 간식은 3시 반이나 4시에 드셔야 합니다. 점심 전에 사과 한 쪽을 먹는 것과 점심을 먹고 나서 사과 한 쪽을 먹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과의 역할은 포만감을 주고 근육 손실을 막으며 소화를 돕습니다. 즉, 자연 소화제입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사과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식사 후에 사과를 먹으면 맛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지방으로 변합니다. 당연히 탄수화물을 간식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호두나 땅콩은 당연히 안 됩니다. 지방이 높고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몬드나 브라질리안 너트는 단백질이 높습니다. 오트밀도 칼로리 높지만 40%가 단백질이라 좋은 간식입니다. 그릭 요거트와 오트밀과 저지방 우유는 완벽한 간식입니다. 장 운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도 역시 좋습니다. 왜냐하면 필수 지방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울토마토를 먹어도 좋습니다. 25개의 방울토마토의 칼로리는 5칼로리보다 적습니다. 샐러리, 오이, 그리고 당근도 좋아요. 100g 이하의 작은 고구마, 바나나 반개, 사과 4분의 1쪽, 그리고 피망도 좋아요. 매일 운동하는 사람들은 아침 식사 후와 점심 전 운동 30분 전에 간식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원하는 건강한 몸매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